어, 자, 현재 시간이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11시 35분. 예. 거의 뭐 자정이 다 돼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좀 늦은 시간에 좀 리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즘 뭐 메타버스 우리 시장이 올 초부터 조금 서서히 이제 솔솔 얘기가 좀 나왔던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죠. 좀 다소 좀 낯설은 부분이었었지만,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뭐 NFT 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라는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테마로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알아볼 종목은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내일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이 좀 최근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타워커 이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의 흐름은 면밀하게 흐름 체크하고 있고, 다 어떤 흐름을 이렇게 좀 예측해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이 좀 무겁게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상승기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러니까 뭐 대형주부터 이제 지수가 꺾이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제가 이제 결론 내리기는 이제 거의 상승의 이제 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금 물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어떤 주식 종목의 시세적인 측면에서, 테마군들의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공권, 거의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고 있는, 거의 이제 파티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종목 중에서 상당히 오늘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덱스터라는 종목, 덱스터 스튜디오죠. 덱스터라는 종목과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의 서브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NP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인 분석 측면, 가격적인 흐름을 진단해보고 지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걸 신규로 진입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뭐 병곡이다, 아래쪽에서 뭐 진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이 포착이 됐다라는 측면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포지셔너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 뭐 주식을 포함해서 어떤 뭐 파생 상품이 됐던, 뭐 어떤 상품이 됐던, 뭐 암호화폐가 됐던, 뭐가 됐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거래되는 상품들은 진입을 하면, 뭐 매수를 하거나 진입을 하면 청산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언급드린 이 테마,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덱스터나 위즈윅 스튜디오, MP,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건지, 제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퀀트 알고리즘으로 가격 흐름을 예측 분석하고 또 어떤 목표가를 책정을 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퀀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지금 추출해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뉴스적인 측면이나 무슨 뭐 이런 보고서 형식의 어떤 업종의 어떤 상황이랄지 어떤 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풀어서 얘기하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찾아오면 많이 있을 거고요. 저만이 또 특화돼서 제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가격 흐름을 예측하거나 어떤 타이밍을 포착하거나 그런 어떤 고점과 저점을 좀 예측하고 찍어내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뉴스적인 측면을 좀 잠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싸이월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한 달 뒤에 진짜 문 여는 싸이월드, 2040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 그러니까 싸이월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3,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토종 소셜미디어, 토종 SNS 싸이월드가 한 달 뒤, 오늘이 11월 17일인데 12월 17일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이제 2년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가 좀 가미가 돼서 메타버스 뭐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엔진을 장착을 한 거죠. 싸이 월드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재탄생하겠다. 뭐 요런 어떤 뉴스가 좀 나왔고 나와서 뭐 한글과 컴퓨터도 뭐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종목도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종목은 이 덱스터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나 이 MP 같은 경우에는 그 여타 메타버스들 중에서도 상당히 상승폭이 꾸준하게 정말 증가한 최근에 우상향 차트로 꾸준하게 올라온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마지막 시세를 좀 연출해준 측면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뭐 이 종목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기 이전에 어떤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 요거와 관련해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라고 할 수 있는 가트너라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부분이에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가트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로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5단계로 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단계. 그래서 요걸 이제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뭐 첫 번째가 이제 1단계가 기술의 촉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지금 가트너에서 지금 얘네가 만든 하이프 사이클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어떤 시점에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 하이프 사이클의 5단계로 봤을 때 기술의 성장 주기에 대응되는 부분인데 하이프 사이클의 5단계로 이루어진 이 하이프 사이클이 기술의 성장 주기에 이제 대응이 되는데 이제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 촉발인데 잠재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잠재적인 기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잠재적인 기술.
잠재적인 기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초기 단계의 어떤 개념적인 모델이겠죠. 개념적인 모델과 미디어의 관심이 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상용화된 제품은 당연히 없고요. 잠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도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 이런 시점을 이제 기술이 촉발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의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다. 그 초기의 대중성이 일부의 성공적인 사례와 다수의 실패 사례를 양산해내고 그리고 일부 기업이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관망하는 어떻게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몇몇 기업들이 좀 지켜보는 그런 관망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섣불리 거기다 자본을 투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환멸 단계라고 합니다. 실험하고 실험 및 그 구현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데 실패함에 따라서 관심이 좀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제품화를 시도한 그 주체들은 뭐 포기하거나 실패를 하는데 살아남은 사업 주체들이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의 향상에 성공한 경우에만 일단 투자가 일단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이제 환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계몽 단계인데 기술의 수익 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세대 제품에 이어서 이제 2세대, 3세대 제품들이 이제 후속타로 출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되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투자 이거 되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사업에 이제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근데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지켜보던 기업들이 이제 또 이제 투자를 하는 단계. 여기 이제 계몽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가 생산성의 그 생산성의 그 안정 단계예요. 생산성의 안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그 기술이 시장에 주류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메타버스하고 뭐 NFT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치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단계로 갔을 때는 이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도 이 기술이 시장의 주류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이런 이제 5단계까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 있고 이 메타버스나 이 NFT가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오늘 이제 리뷰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리뷰하려고 하는 이 주가의 흐름들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테마군으로 지금 형성이 되면서 상당한 유동성으로 이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진입하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타이밍을 제시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리뷰는 아니고 청산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한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이제 좀 길었고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전원을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지금까지 배터리로 계속 좀 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전원이 엄청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좀, 체크하라고 그렇게 나와서 지금 전원을 좀 연결시키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자, 우선 그, 덱스터라는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덱스터라는 종목. 이 종목이 막, 지금 보면은,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왔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엄청납니다. 이 상승폭이. 상승폭이 엄청난 종목인데, 덱스터가 엄청난 종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 뭐 VFX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다. 덱스터라는 기업이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다. 요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드라마, 광고 부분, 컨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업체다. 그죠? 요렇게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여튼, 뭐, 자세한 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뭐 내용적인 부분의 개요에 대해서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간략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뭐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더 리뷰를 한번 더 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주가 흐름 진단하고 진단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죠? 이 가격대가 15,000 뭐 16,000원 라인 전후에서 16,000원대, 17,000원대네요. 그죠? 17,000원 라인 때까지 이제 2015년도에 상장 이후에 고점 만들고 꾸준하게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내려와서 바닥을 좀 많이 좀 다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의 뭐 2020년 그 때까지, 그때 이제 작년에 2월하고 3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글로벌 전체 시장이 패닉 상태가 됐을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패닉 상태 된 시점. 요 시점까지는 상당히 좀 하락을 했다. 요 시점까지. 요때 이제 여기 때 이제 완전 저점이 나온 거죠. 완전 바닥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 한번 저점을 실제적으로 찍은 거예요. 뭐 가격은 2,795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4년, 거의 한 5년 가까이 상당히 그 바닥을 좀 다지는 시절이 좀 있었던 거예요. 등락을 하면서. 한 17,000원대부터 거의 한 2,800원 나이 때까지. 뭐 그냥 상당히 좀 지루한 시간이었죠. 얘네도. 그죠? 얘네도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47,000원까지, 오늘 47,800원을 이제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거의 뭐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친 부분이 있죠.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쳤었다.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보면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여 정도의 상당한 좀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저점 잡은 이후에, 작년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잠시만요. 자, 박스 공간이 있었고, 작년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작년 3월이죠. 2,795원 저점을 잡고 이제 단기간에 한번 좀 올랐습니다. 좀 끌어올려줬는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좀 이런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이제 순환을 하면서, 시장이 순환을 하면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무슨 뭐 랩지노믹스나 이런 식으로 뭡니까? 진단키트 관련한 애들이 시세를 많이 내줬잖아요. 진단키트. 그래서 얘네들은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냥 주가가 그냥 거의 우상향으로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막 한 10배 나오고 막 이런 종목 있었잖아요. 뭐 시젠, 뭐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상당히 1차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얘네는 거의 뭐 한 8, 9월 달에 이제 거의 고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한 애들이 또 일부가 또 시세를 한번 또 내주고요. 또 한번 그 이후에 한번 바톤 흐름 내서 또 한번 내준 적이 있고,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한
올해 이제 전반기 그러니까 한 5, 6월 달 이후부터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화두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또 상당히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고공권이고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건데 한국하고는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디커플링이긴 하지만 큰 추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오면은 얘네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고점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들어 놨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20배가 된 건 아니지만 20배 가까이 지금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디서 매수하겠거니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정리를 해주느냐, 어떤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선 오늘 제가 알고리즘상에 봤을 때는 뭐 47,000원대 한 중반 정도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왔었는데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47,200원의 종가로 끝났어요. 근데 뭐 47,000원 라인대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47,000원 라인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선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선 진짜 상당히 고공권이고 많이 와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거의 이제 크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왔다고 보는데 얘가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치면 51,300원 라인 때까지 51,000원 라인, 51,300원 라인 때까지는 51,000원 라인이죠. 디테일하게는 51,300원 라인인데 51,300원 라인 때까지는 굳이 채널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와주면 완전 땡큐 해라고 하면서 정말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와준다면. 근데 사실 제가 리뷰를 뭐 그 전날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날이나 뭐 이전에 좀 리뷰를 먼저 했으면은 좀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제가 좀 이 종목까지 리뷰할 여력이 없었는데 여튼 47,000원대 중반이면은 상당히 가격이 좀 이제 굉장히 과열 고공권이고 중기적으로도 거의 고점 라인입니다. 한동안 얘는 이제 이 가격을 다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47,000원 라인대가. 그죠? 47,800원을 찍었는데. 그래서 47,000원 라인대 전혀 좀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초가 47,000원 라인대면은 좀 저는 이제 좀 뭐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얘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굳이 홀딩을 하겠다. 저는 사실 47,000원 라인 때면은 일단 절반이라도 털어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47,000원대 중반, 47,000원대만 돼도 47,000원 이상이면 절반은 털어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굉장히 고공권인데다가 얘가 땡기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갈 수 없는 게 지수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땡길 만큼 땡겼다는 거죠. 이제는. 지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말 추가적으로 얘 혼자만 그렇게 땡기는 정말 이 메타버스만 땡기기는 이제 거의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47,000원대는 크게 뭐 그렇게 좀 무리가 없고요. 내일 뭐 여차하면 얘는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청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47,000원 라인대 위쪽이면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가. 아주 크게 무리가 없는 거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우선 얘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려면 조금 더 얘가 뭐 5만 원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제가 51,300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얘는 적어도 43,000 얘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도 43,800원 라인. 자, 알고리즘상을 봤을 때 얘는 밑에가요 43,800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 이거 거지지가 않네요. 한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 43,700원 정도. 종가 기준에 43,800원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 흐름이라면, 종가 기준에서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뭐 5만원, 51,300원 라인대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과열권이기 때문에
요 47,000원 전후에서는 일단은 뭐 절반이라도, 저는 사실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정말 43,800원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깨지면서 마감이 되면 전량 청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얘가 궁극적으로는요, 시간 지나면은 뭐 4만원, 35,000원, 3만원 다 조정 보면서 내려오는 가격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또 빠진 이후에 큰 고점은 나왔지만 뭐 테크니컬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뭐 이렇게 좀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상승각을 잡기 시작해서 얘가 주가의 흐름이 상승각을 잡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좀 올라왔죠. 이 가격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이렇게 눌리는 구간,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어떤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 어떤 눌리는 구간에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눌린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추세적으로 가주기 위한 매수는 좀 아니고, 뭐 얘가 뭐 3만원 이하까지 좀 밀렸다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또 이제 나중에 리뷰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느 시점 가격에서 뭐 정말 테크니컬 리바운딩이죠. 예,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뭐 예를 들면 뭐 25,000원에서 35,000원 그런 반등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좀 마감이 좀 된 시점이라면,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눌림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오고, 네? 뭐 눌림에서 매수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눌릴수록 좀 모아주는 관점으로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좀 눌리면서 반등은 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면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 좀 눌린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그죠? 또 재차로 뭐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네? 많이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네? 그러니까 반등은 짧고 추세적인 하락은 좀 이어질, 이거 각도가 좀 가파르게 갔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뭐 좀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한다는 건 상당히 좀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정리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좀 약간 상당히 좀 이익 실현하는 관점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좀 넘어가서요. 자. 이지윅 스튜디오. 자, 위지윅이죠.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지윅. 자, 여기 있네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 자, 위지윅 스튜디오. 얘도 흐름이 좀 비슷해요. 각도가 상승각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한 5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48,000원대 이하에서도 상당히 과열인데 지금 자, 위쪽으로 지금 오늘 장중 고점이 한 5만 500원 날 때까지 좀 찍었는데, 위쪽으로 내일 굳이 한번 좀 도전을 해보면은요, 얘는 위지윅 있잖아요. 얘는 자, 이게 좀 내일 51,950원 라인 때까지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51,950원 라인 때까지 지금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가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48,000원 라인대가 좀 지지가 돼야 돼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49,450원인데 얘가 내일 전략은 이지윅 스튜디오는 48,000원 라인대가 지지가, 종가 기준에서 48,000원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 정확하게 48,050원입니다. 그래서 48,050원이 얘가 지지가 되면은 조금 더 한 번 정도, 얘 어차피 고점 만들기 상황인데 얘 위쪽으로는 우선 51,950원 라인 때까지 좀 채널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응? 조금 더 가면은 얘가 진짜 고점 만들면 위쪽에 51,950원, 51,950원 라인 때까지 채널 좀 열려 있고, 거기에서는 진짜
웬만큼은 좀 다 물량을 정리해줘야 되지만 사실 그 5만원 선 라인대만 와도 얘는 굉장히 지금 고공인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선 얘는 전략은 간략하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48,050원 라인대 지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장중에라도 얘가 종가 기준으로인데 뭐 종가 기준으로 48,000원 라인, 48,050원인데 48,050원이 얘가 좀 깨지면 우선은 전량다 청산하는 게 우선 좀 맞다. 얘도 뭐 가격 조정 지금 5만원대지만 뭐 4만원, 3만원 얘 조정 봐야 되는 거예요. 얘도. 장기적으로도 한참 조정을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대시세가 지금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시장 좋지 않다. 그래서 48,050원 라인대가 깨지면은 청산하는 전략으로 전량 청산하는 전략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쪽으로는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은 이 48,000원 라인대 지지해주고 올라온다면은 위쪽에 한 51,950원 거의 52,000원 라인대죠. 51,950원이니까 이 정도 라인대 오면은 그거는 뭐 정말 땡큐 하고선 좀 청산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8,050원 라인대 그러니까 48,000원 라인대 보면 되죠. 얘가 48,050원을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주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한 52,000원 근처까지 51,950원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해주면은 정말 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포지션 정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주익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뭐 덱스터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실현의 시간이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MP. 자, 이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MP죠. 예, 회사 어떤 뭐 기업 모아는 회사고 뭐 여러 가지 뭐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런 어떤 그런 뭐 리포터적인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세 종목을 몰아서 하는데 자, 지금 상당히 좀 렉이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렉이 걸려 있어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지금 안 넘어갑니다. 이게 좀 제 컴퓨터가 좀 약간 렉이 걸린 것 같아요.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상당히 렉이 걸렸지? 자요. 자, 종목은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다시 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HDS가 지금 렉이 걸렸네요. 잠시만요. 렉이 걸렸네요. 렉이 걸렸어. 잠시만요. 이걸 재부팅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 재부팅을 하고선 요거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P에 대해서. MP 자, MP를 자, 요거 지금 뭐 제가 화면을 다 지금 죽였는데 자, MP에 대해서는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렉이 걸려갖고 지금 재부팅을 하면은 지금 이게 시스템이 먹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선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나중에 뭐 좀 이런 상황 좀 약간 이례적인데 우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보고 지금 MP는 간략하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P. 자, MP가 오늘 장중 고점이 안경을 잠깐 벗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 MP가 어디야? 2850원을 터치를 했네요. 2850원. 자, MP가 2850원을 터치를 했는데 2850원. 2850원이죠. 2850원. 자, 2850원이라. MP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MP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한 21,450원 라인대까지 좀 채널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얘도 사실 그 19,000원 이상이면 19,000원 이상
뭐 2만 원 보면 되겠네요. 얘도 2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좀 과열권에 이제 온 거예요. 굉장히 2만 원만 봐도 이제 굉장히 고공권이다 얘는. 예? 2만 원대만 돼도 굉장히 지금 고공권에 온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전략 자체가 내일 한 고점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19,000원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19,600원에 끝났는데 굉장히 19,000원의 의미가 크다. 그래서 내일 19,000원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그 21,850원을 재차로 한번 그 고점 테스트를 해주면서 21,450원 정도, 21,450원 정도를 MP가 터치를 해주면은 그거는 뭐 되게 좋은 아마 어떤 매도 타이밍이 이제 청산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얘가 19,000원 라인 때 지지하지 못하면 얘는 이제 본격적인 또 얘도 이제 좀 조정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종목의 어떤 비중을 조절한다든가 이익 실현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가 세 종목을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길었어요. 그래서 길었지만 한 종목 한 종목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변곡 타이밍에 있는 종목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지금 트레이딩 포인트 차원에서 청산, 특히 청산에 포커스를 맞춘 트레이딩 포인트를 지금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MP 세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